자, 344페이지 재건축 사업의 매도 청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재건축하면서 아파트 팔고 뭐 샀는지 매도 청구 당하고 돈 받아서 말 샀잖아. 말. 그게 생각이 나야 되고요. 어저께는 오토바이 이러더라고. 너 오토바이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오토바이를 사? 말을 샀지. 무슨 얘기예요? 자, 조합 설립 인가가 났죠? 조합 설립 인가가 났어요. 재건축은 동의 안 하면 조합은 안 되죠? 그럼 내가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럼 인가만 딱 떨어지면 나는 당연히 조합원이다 아니다? 조합은 아니죠. 나는 조합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집 팔고 나가라고. 당연히 조합은 아니잖아. 집 팔고 나가. 이 아파트 한 10억 정도 되는데 얼마 줄래? 그러니까 1억 준대. 얼마나 쿨합니까? 쿨하잖아. 그래서 1억 받고 팔았어. 1억 받고 팔고 뭘 샀어? 말을 샀어. 말을 샀어. 말을 타고 산천 경계를 구경하다가 우리 집이 어떻게 되었을까 싶어서 와보니까는 재건축을 했어요, 안 했어? 안 했다니까. 나만 뭐 했어? 나만 집 팔고 나간 거야. 나만 집 팔고. 그럼 다시 막 이 조합 쫓아가서 집 내놔라고 막 싸우고 해야 되잖아요.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날 때까지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야 사업이 확정되잖아. 인가 나기 전에 매도 청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조합 인가만 나면 조합원이 아닌 건 맞지만 이때부터 매도 청구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수용도 언제부터 했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거기에 떨어져야지 사업 인정받은 걸로 보고 수용했잖아. 매도 청구도 마찬가지요. 조합 인가가 아니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나야 된다니까.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매도 청구하라 이 말이야. 그때부터 며칠이네? 30일이네. 그거 하나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이러면 안 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로부터 30일 이내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 다음의 자에게 조합 설립 또는 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매도 청구 대상되는 거 아시죠? 그럼 누구도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느냐? 우리 재건축은요, 반대하면 무조건 조합은 안 돼요. 무조건 매도 청구 대상이에요. 집 팔고 나가야 돼. 조합원이 안 된단 말이 집 팔고 나가는 거잖아. 그럼 누구도 집 팔고 나가야 되느냐? 우리 앞에서 공부하셨잖아, 지난주에.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이 하는 거 있었잖아. 지정개발처 공공이. 그게 동의하는 게 있었다니까. 그 공유지가 2분의 1이 있으면 과반수가 동의하면 되고 아니면 2분의 1, 3분의 2가 요청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어. 거기에 만약에 동의 안 했죠? 그자도 집 팔고 나가야 돼. 그자도 매도 청구 대상이야. 그래, 방금 읽은 게 그거예요. 박스 안에 보세요. 기업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이자한테 이 동의 진짜 할 거야 안 할 거야 한 번 더 물어보라 이 말이죠. 니은이 뭡니까?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신탁업자 시행자 지정에 뭐를 하지 않았어? 동의를 하지 않았다. 이해갑니까? 그럼 이자도 매도 청구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자들에게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를 해라 이 말이죠. 그 뒤에는 그러면 이자들은 언제까지 회답을 해야 돼? 2개월. 2개월 이내 회답을 해야 되고 그러면 3분의 2여 기간 내에 회답을 안 하죠. 그러면 그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이나 시행자 지정에 뭐한 것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럼 대부분 나는 동의 안 해 하고 회답을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뭐 귀찮게 회답을 해. 가만히 있으면 회답을 한 것으로 보는데 그럼 이제 동의 안 한다고 회답이 왔으니까 매도 청구하죠. 그 기간이 지나면 시행자는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 등 소유자와 자 얘들은 이미 알고 그 뒤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이자도 매도 청구 대상입니다. 우리 재건축은 조합원이 누가 돼?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가 다 있어야 되잖아. 근데 건물만 있어. 토지만 있어. 이러면 조합은 안 되죠. 그래 걔들도 매도 청구 대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런 얘기요. 그러면 우리는 뭐 2개월 숫자 있는데 그런 뭐 보시면 되고
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고 30일 이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밑에 5번은 무슨 말이냐? 주광영 개선 사업의 특례. 최근에는 안 물어봤습니다만 전에 몇 번 물어본 내용이 거기 있네. 국민주택 채권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우리 국민주택 채권이 주택도시기금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공부 안 해요. 우리가 집을 삽니다. 집을 삽니다. 등기하죠. 채권 사야 됩니다. 내가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영업허가 면허를 받습니다. 채권 사야 됩니다. 그게 국민주택 채권이에요. 사고 싶어서 강제로 사. 강제로 사는 거예요. 허가나 각종 등기를 할 때는 채권을 삽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에 따라서는 밑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각종 허가를 받거나 등기를 한다면 그때는 안 산단 말이죠. 결국은 달동네 주민들한테 그 부담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채권 안 사도록 해주겠다. 국민주택 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무슨 사업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그렇게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집에 물어본 적이 없어요.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에서 임시거주시설 있죠. 요거는 우리 시험에 또 종종 물어보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우리가 재개발을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합니다. 물론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는 동안에 어딘가 가 있어야죠.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집을 두드리 부시니까. 그리고 임시 거주 등의 어떤 시설을 해줄 의무가 시행자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공익성이 큰 거고 재건축 사업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재건축은 공사하는 동안에 어디 안 가 있어? 가 있지. 그럼 그건 어떻게 하라고?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거는 개인 사업이니까. 그런데 법에서 의무적으로 임시거주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건 주거환경하고 재개발 사업이죠. 재건축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기억하면 얘는 틀릴 게 없어. 자, 읽어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밑줄, 재개발 사업 밑줄. 요 두 가지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 자금을 융자하든지 등등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라 이렇게 돼 있죠. 요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어디는 없어? 재건축.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읽어보면은요. 시행자는 임시거주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국가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누구? 공공단체, 개인 시설 토지까지도 뭐 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밑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특히 국가지자체는 밑줄. 국가지자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뭐 하지 못해? 거절도 못한다. 거절도 못한다. 자, 그리고 계속 보면 사용료도 뭐 한다? 사용료 대부려도 면제된다. 그러니까 국가지자체는 거절도 못하고요. 공짜로 빌려줘야 된다고. 공짜로. 그럼 이게 공익성이 없는 재건축 사업에서 이게 되겠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재건축하고는 관계가 없는 제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거절 못한다고 돼 있잖아. 그 대통령령을 밑에 박스 안에 적어놨네. 절대로 외울 필요도 없고 한번 읽어만 보면 돼. 임시거주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이미 제3자하고 뭐 해서 매매계약 체결했죠. 팔아버렸잖아. 지거 아니잖아. 지거 아닌데 어떻게 빌려줘. 두 번째, 사용신청 이전에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계획이 이미 다른 사용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못 빌려주죠. 세 번째, 제3자에게 이미 임시거주시설 설치를 위해서 제3자에게 이미 빌려줬네. 그러니까 그 세 개는 외울 필요도 없고 거기에 해당하면 거절이 돼 안 돼? 되는 거지. 거기에 해당하면 거절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아니면 국가지자체는 거절도 못한다. 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밑에 동그라미 3번은 무엇이냐? 국가 땅이든 개인 땅이든 간에 시설이든 빌려 썼으면 원상회복 해줘야 돼 있죠. 그거는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상회복은. 공사 완료되면 며칠 이내에 해주라고? 30일 이내에
원상회복 시켜줘야 된다. 자, 원상회복은 다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 밑에 양가로 3번 임시거주시설, 임시상가설치에 대한 손실보상이죠. 손실보상은 국가 지자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없어요. 그 손실보상은 누구 것만 해주면 돼? 공공단체, 개인. 그래서 공공단체, 개인 그것만 밑줄 그어서 기억하면 됩니다. 자, 손실보상은 공공단체, 개인에 대해서만 손실보상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상회복은 다 해줘야 되는 거고 맞죠?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뭐 손실보상하는 절차를 동글뱅이 2번 3번 적어놨는데 우리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자, 손실보상 절차는 우리 공법에 전부 똑같아요. 당사자가 뭐 한다? 협의가 안 되면 재결 들어가죠? 재재결. 근데 재결까지는 우리 국회법에 보상 규정이 있어요. 근데 재재결부터는 공취법 내용입니다. 공취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렇게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안 읽어드렸지만 그 위에 3번 위에 동그라미 4번 있죠?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 참고로 밑줄 주세요. 다 아시겠지만 재개발은 공장 상가 재개발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하는 건 무슨 사업이다? 재개발이죠 당연히. 다른 사업은 다 주택하는 거잖아. 그래서 인근에 공사하는 동안에 인근에 천막 같은 걸 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 큰 의미가 없죠. 그러면 누가 설치하겠어? 안 하겠네요. 그러면 안 되고 이거 하면은 용역을 완화시켜 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부 안 하셨지만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셨나요? 시행자를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 수용 사용을 할 수 있다. 재건축은 수용은 안 되지만 뭐 한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시행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 공사하는 동안에 어딘가에 가 있도록 임시 거주시설 설치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을 보신 겁니다. 이제는 3단계 공사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실 거예요. 자, 어쨌든 사업이 뭐가 되어야 확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이 확정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시행계획에 인가가 났을 때 사업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업이 확정됐으면 이제는 뭐 하셔야 돼? 분양 신청 받아야죠. 자, 우리 정비법은 수용 방식으로 한다, 환지 방식으로 한다는 거 한 줄도 안 나와 있어. 환지는 무슨 법에서 공부했어요? 도시개발법에서 했잖아. 환지는 그냥 도시개발법 준용. 수용은 공시법 준용. 그럼 끝나는 거야. 수용과 환지 방식을 여기서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면 정비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건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방식이죠. 그럼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신청을 받아서 아파트 주는 계획을 짠다. 이게 관리처분 계획이죠. 이 계획에 뭐가 나야? 인가가 나야 공사에 들어가고 공사가 끝이 나면 관리처분 계획에 약속한 대로 뭐 해야 돼?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지. 자, 우리 환지 방식하고 비교하면 얘는 무슨 계획이야? 환지 계획. 환지 계획 인가가 나면 공사 끝나면 환지 계획 약속한 대로 뭐 했어? 환지 처분했잖아. 환지 처분. 여기는 뭐 소유권 이전 똑같은 말이라니까. 환지 처분은 공고했죠. 여기는 소유권 이전은 뭐해? 고시하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해? 자, 요걸 이제 공부하시는 거지요. 아시겠지요? 자, 분양 신청을 받으려면 일단 시행계획 인가가 나야 됩니다. 확정이 돼야 분양 신청 받는 거야. 그러면 인가고시가 딱 떨어지면 며칠이네? 120일 이내에 두 가지를 했죠. 뭘 했어? 개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뭐도 하고 통지, 일간신문에 뭐도 하고 공고 했잖아. 그러면 통지하는 내용이 있고 공고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시험에 공고하는 내용이 아닌 것 하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신설되고 뭐 미었고 그런 건 신경 쓸 거 없고 이제 우리는 통지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특히 두 가지 정도.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 시행자는 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며칠 120일 이내에 다음 각 고해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 동그라미 다음 각 고해사항 박스죠.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 발간되는 어디에 일간신문에 공고 동그라미
한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한 명이 시행하는 재개발. 재개발은 뭐 이론상으로 혼자 할 수 있죠. 어쨌든 이때는 지 혼자 하는데 뭐 통지 공고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지할 내용이 밑에 박스에 있습니다. 공고할 내용은 안 나와 있죠. 첫 번째 뭐를 통지해줘? 분양 대상자의 종전 동그라미.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와 뭐 언제 기준 밑줄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 어로한 가격 동그라미.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당신이 갖고 있던 토지 건축물이 뭐가 있는데요. 그걸 감정평가한 가격이 얼마네요 라고 알려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종전의 아파트 가격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종전의 내 아파트 가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언제 기준으로 평가해? 사업 시행계획 인가고시기에 그걸 기억하시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모든 사업의 내용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확정됐잖아. 이 시점을 해서 내 아파트 가격이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걸 기억하시라고. 이 가격을 나한테 알려줘. 통지를 해줘. 그리고 또 뭘 통지해줘?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이죠.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준다니까. 분담금. 그러면 나는 이 분양 신청을 할 때 이미 내가 아파트 분양 신청하면 얼마를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걸 대략 알아 몰라? 안다. 그걸 알고 분양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알려준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아시겠지요? 그리고 분양 신청 기간. 분양 신청 기간은 나만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요거는 공고 내용, 일간신문 공고 내용이 딱 똑같이 있는 거야. 1번, 2번은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거다. 개별 통지하는 거다. 돈은 나만 알면 되지. 뭐 내 집값하고 내 분담금을 왜 다른 사람이 왜 알아야 되는데. 그 1번, 2번은 개별 통지 대상이라고. 이해해요? 그런 얘기죠.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분양 신청 기간. 분양 신청 기간은 통365로 외웠죠. 통지일로부터 며칠? 30일 이상 60일 이내. 통365. 연장도 됐죠. 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연장도 됐습니다. 20일 범위 안에서. 자, 분양 신청은 그럼 3번, 동그라미 2번. 분양 신청은 언제까지 하는 거야? 언제까지 하건 분양 신청 기간에 해야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분양 신청 파트에서 몇 개가 신설이 되어졌는데 의미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거기 보면 특이괄지구 재분양 신청 제한이라 돼 있죠.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자, 우리 요거는 우리 한번 봐주세요. 우리 현 정부는 특이괄지구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아, 좋아하지, 좋아해. 뭐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데 막 지정하나? 특이괄지구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특이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 또는 일반 분양 대상자의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재건축하잖아. 그럼 조합원들에게 분양하죠. 그게 조합원분, 분양 대상자한테 분양, 조합원에 대한 분양분이고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아파트가 남죠. 그럼 일반 분양할 거 아니야? 그게 일반 분양분이야. 그러면 자, 내가 우리 집 옆에 아파트가 재건축을 했어요. 투기과열지구인데. 그래서 내가 거기에 나는 조합원이 아니지. 우리 옆에 아파트니까 조합원이 아닌데 일반 분양물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 그런데 5년 이내에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 투기과열지구인데. 그럼 난 조합원이죠. 그럼 분양 못 받아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우리 정비사업으로 짓는 집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 이내에는 재분양 신청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당첨이 되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 및 일반 분양 대상자 또는 일반 분양분의 분양 대상자. 이 말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분양 대상자로서 분양받았느냐 아니면 일반 분양분의 분양 대상자로 분양받았느냐. 어쨌든 관계없는 거야. 그 분양 대상자뿐만이 아니고 그 세대에 속한 자까지. 우리 정비법은 한 세대당 집 한 채씩 주거든.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은물로부터 선정일로부터 몇 년? 5년 동안 하면 5년 이내는 역시 어디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네. 우리 공법은 뭐 상속 안 되는 건 없죠. 상속, 이혼, 결혼. 상속, 이혼, 결혼이 다 되네. 이혼으로 받을 수도 있고 결혼해서 취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있죠. 자, 이 4번은 다음날 세계를 잡아야 돼. 다음날. 우리 출제원들이 다음날을 보면 환장을 하지요. 근데 이 다음날 아직 못 받는가 봐. 다음날 아직 안 물어보고. 이것도 지금 몇 년 전에 개정된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분양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돈 줘 내보내야지. 돈 줘서 내보내는데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분양 신청 안 한 자에게 돈 줘서 내보내는 방법이 수용한다니까. 수용 방법으로 사는 거야, 아파트를. 근데 재건축은 무슨 방법으로 사? 매도 청구한다니까. 매도 청구든 수용이든 당사자가 뭐부터 해야 돼? 협의를 해야지, 협의. 협의를 하는 게 가장 좋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이제는 법적인 절차로 가는 거야. 주거환경이나 재개발은 뭐 할 거 수용할 거잖아. 수용 재결 신청하고, 재건축은 매도 청구하지.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하는 거야. 그 절차를 보시는 거야, 지금. 읽어볼게요. 시행자는 밑줄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날 동그라미부터 90일 이내 90일 동그라미.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밑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때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협의를 완료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협의를 완료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렇게 돼 있죠. 시행자는 밑줄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거기도 다음날이죠. 다음날에 협의를 시작을 할 수 있다. 자, 일단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면 분양 신청 안 한 자 이제 결판 났죠. 분양 신청 한 자 안 한 자 결판 났잖아. 한 자는 아파트 주는 계획 관리처분 계획을 짤 거고 안 한 자는 돈 줘서 내버려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이 딱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협의 들어가는 거야. 협의를 시작해.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는 끝나야 돼. 관리처분 계획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90일까지는 끝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관리처분 계획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90일까지는 협의를 완료해라. 그럼 밑에 박스는 무슨 말인가요? 아파트 분양 신청 안 한 자죠. 박스 안에 기억 니은은 안 받는 자 못 받는 자. 기억 니은은 안 받는 자 못 받는 자. 안 받는 자죠. 분양 신청 안 한 자. 두 번째는 뭐야? 했다가 기간 끝나기 전까지 뭐를 할 수 있어? 철회가 되거든. 우리 분양 신청했다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철회됩니다. 그 철회했다는 건 안 받는 자죠. 그러면 디귿 리얼은 안 받는 자 못 받는 자? 못 받는 자죠. 그 위에서 투기과일주구는 5년 이내에 다시 안 된다고 그랬잖아. 받고 싶어도 못 받아. 그리고 마지막 리얼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미달되어서 대상에서 제외된 자. 안 받든 못 받든 똑같아. 과거에는 달랐어. 과거에는 안 받는 자하고 못 받는 자 현금 청산하는 기간이 달랐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똑같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며칠? 90일. 아시겠죠? 그걸 기억하는 거야. 그때까지는 협의를 해. 그런데 협의가 안 돼. 이제는 법적인 절차 가는 거야. 그게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뭐가 안 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됐죠?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동그라미 60일 이내 밑줄. 그래서 우리는 다음날 3개 잡으면 돼. 그 다음날 3개만 보상해서는 잡으면 됩니다. 이내에 자 수용할 것 같으면 뭐 할까요? 수용 재결 신청하겠지. 매도 청구하면 뭐 할까요?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하겠지. 그걸 60일 이내 하라고 다음날부터. 그런데 그 뒤에는 무슨 말이냐. 시행자는 기간을 넘겨서 수용 재결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하면 결국은 보상금을 받는 기간이 지연되죠. 그러면 이자도 주라 이 말이. 이자도 붙여줘야 돼 이런 뜻이에요. 뭐 15% 범위안에서 대통령령. 그 이제를 몰라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분양 신청에 관한 내용을 쭉 보셨어요. 그럼 여기까지 봤죠? 그 정도 기억하시고 이렇게 분양을 신청한 자에게 아파트 주는 계획을 만들면 그건 무슨 계획이라 불러? 관리처분 계획이다. 환지 방식 같으면 무슨 계획? 환지 계획이다. 환지 계획은 우리는 무슨 계획이라고 불렀어? 뭐 하는 계획? 환지 설계 있잖아. 환지 설계. 얘는 무슨 설계하는 거야? 분양 설계하는 거잖아.
읽어봅니다. 시행자는 2번, 1번은 참고하시고 시행자는 밑줄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야죠.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에 포함된 무슨 계획을 만들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뭘 받아? 인가를 받습니다. 관리처분 계획도 뭘 받는다고?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도 계획이네. 그러니까 공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대외적으로 고시를 한다 안 한다? 한다. 방금 제가 관리처분 계획은 고시한다라고 얘기했죠. 왜 그 말을 했느냐? 환지 계획은 공고가 없다고 그랬잖아. 환지 계획은 고시 공고 안 해. 환지 계획 인가 받으면 효력이 발생해. 근데 관리처분 계획은 고시해야 돼. 관리처분 계획 공람은 며칠 이상? 30일 이상 2개 기억해야지.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 계획. 나머지 계획은 다 며칠이야? 누구한테 인가 받아? 예외가 없다고 그랬잖아. 시장군수 등. 다 물어볼까? 변경 어떻게? 중지 폐지 어떻게? 다시 해야지. 총회한다 안 한다? 이 계획 총회해야 안 해? 시행계획하고 두 가지는 아까 총회한다고 그랬잖아. 총회에서 얼마 찬성 받아야 돼? 과반수.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면 3분의 2. 그 정비사업비에는 뭐는 뺐어? 생산자 물가상승률하고 방금 분양신청 안 한 자 있죠? 돈 내주는 그거 빼고 10% 이상 늘어나면 똑같은 거야. 근데 경미한 변경은 어떻게 한다? 신고. 총회할 필요 없이 신고한다. 공람은 30일 이상 공람합니다. 경미한 사항을 어떻게 한다? 변경은 이거는 공람 안 한다고 그래야지. 경미한 사항은 너에게는 안 들어 이렇게 해야지. 계속 신고하면 되나? 자, 이렇게 관리처분 계획의 고시가 떨어지면 효과는 우리는 4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때부터 기존 건축물을 뭐 했습니까? 철거합니다. 철거하기 때문에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관리처분 계획 고시되면 그때부터 사용수익이 금지가 됩니다. 사용수익을 못하니까 지상권자 등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이주하죠. 이주.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소리야? 나는 민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최단 존속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이사 못 나가. 그럼 사업 안 되지.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딱 떨어지면 민법, 주임법, 상임법에 최단 존속기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4가지 우리 공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 내용이 나오죠. 자, 관리처분 계획은 그게 위에부터 읽어볼까? 마지막까지. 시장군수 등에 인가 받는데 변경, 중지, 폐지 나오죠. 얘는 또 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뭐 한다? 신고. 이제 이런 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자, 분양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가 나와? 분양 대상자, 주소 성명. 분양 계획이니까 분양 대상자, 주소 성명 당연히 나와야지. 나와야 됩니다. 그럼 분양 대상자는 소유자죠. 소유자만 나와?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나와? 저 밑에 시옷 보세요. 시옷.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건축물에 관한 밑줄. 소유권 외의 권리. 이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가 새로 받는 대지 건축물로 넘어오잖아. 그 다음에 디귿, 리열, 미연, 비엽, 그리고 이영. 나머지는 전부 뭐 얘기요? 나머지는 전부 돈 얘기라니까 돈 얘기야, 돈 얘기. 자, 디귿은 디귿이죠.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이죠. 예정 동그라미. 분양 대상자별 밑줄. 디귿 리얼을 묶어 보세요. 디귿 리얼. 리얼은 뭐요? 보류지 등임 행세죠. 그럼 디귿은 분양 대상자에게 분양 예정이다라는 말은 조합원 분양분이죠.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부분입니다. 리얼은 보류지 등은 일반 분양분입니다. 그 밑에 A번 일반 분양분 있죠. 그러면 아파트를 지어서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것도 있고 일반 분양분도 있잖아요. 어쨌든 조합원 분양분이든 일반 분양분이든 이런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다. 추산액이다. 추산액이잖아. 추산액. 자, 그러면 거기 일반 분양분도 있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도 있고 금양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단 우리는 한 가지 참고로
재건축은 임대주택 지을 의무가 있다 없다? 재건축은 임대주택 안 짓죠? 어쨌든 뭐 임대주택 그 10원은 재건축은 관계없지만 거기에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되면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줄어들겠죠?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디귿 리얼은 분양 예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추산 얘기예요. 그럼 미음은 뭐다? 분양 대상자별 종전. 아까 봤죠? 종전 동그라미.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을 평가하죠. 종전 것은 가격이다 추산액이다. 가격이지. 종전 아파트 가격이 추산액이 되면 됩니까? 새로 분양받는 건 추산액이라도 이거는 가격이 돼야지. 이거는 언제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그걸 기억해야 돼.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그리고 저 위에 기억에 분양 설계 있죠. 분양 설계 기억에 그 옆에 적으세요. 분양 설계 옆에 분양 신청 기간. 분양 설계 옆에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야 나와. 분양 신청 기간이 안 끝났을 때부터 나와. 끝나야지 분양 신청 받아봐야 그들에게 아파트 주는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뭐 했을 때? 만료된 날 기준입니다. 분분만 이렇게 했잖아. 분분. 요즘에 밖에 가끔 보면 분분 돌아다니죠? 분분카. 붕붕카 있잖아. 붕붕. 꼬마 자동차. 붕붕. 못 봤어요? 조그만 차 있잖아. 진짜 붕붕처럼 생겼던데. 좀 있으면 다른 그 회사에서도 인성 그 전기차나 뭐 있잖아. 인성 전기차. 그 뭐 할 때 타요? 인성 전기차. 붕붕처럼 생긴 거 있잖아. 그런 거 이제 앞으로 타고 다니면 돼. 시내에서. 유지비는 안 들겠더라. 전기에다가 뭐 세금이 있겠어. 그 세금도 뭐 없겠죠. 분분이라고 분분 이랬더니 분양 신청 기간이 시작된 날 또 이렇게 바꾼다. 또 시작된 날 참 분분만. 그래 기준이 두 번 나오잖아. 분양 설계는 분분만. 종전토지 건축물 가격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 기준. 요 기준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무슨 돈이 나와? 정비사업비가 나오죠. 정비사업비는 정확한 가격이요 추산액이요. 당연하죠. 공사 끝나봐야 뭐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그러나 정확한 가격은 아니더라도 이 추산액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이 얼마든지 들 건지를 대충 알아야 조합원들이 얼마를 분담할 건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까지 뒤에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분담 규모, 분담 시기까지 밑줄 그어서 기억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관리처분 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무슨 돈이 하나 더 남았잖아. 마지막에 2형. 세입자한테 손실보상할 거 있죠. 세입자별 손실보상할 명세와 역시 그 평가액을 포함을 시켜라 해서 돈이 나온다는 걸 기억합니다. 우리는 관리처분계획 총회한다고 했던가요? 총회할 때 한 달 전까지 1개월 전까지 돈과 관련된 건 미리 소조합원들에게 통지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돈과 관련된 건 미리 통지하도록 돼 있다. 돈 얘기를 봤습니다. 그 밑에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기준 나오죠. 뭐 기준 당연히 중요하겠죠. 우리 환지계획도 기준이 중요했죠. 환지계획은 위지면 토수리완 이렇게 했었죠. 우리 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은 종전토지 건축물의 면, 이환, 면적, 이용상호, 환경 이렇게 돼 있죠. 그 밖에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건축물이 균형 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죠. 절대로 이렇게 훌륭한 문장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가 이제 중요한 거지. 자, 예외가 나옵니다.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축물, 좁거나 동그라미, 넓은 동그라미. 자, 환지 방식과 이제 환지 계획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차이점이 건축물이 나온다는 게 다르죠. 자, 너무 좁으면 어떻게 하면 돼? 넓히면 되지. 너무 넓으면 어떻게 하면 돼? 좁히면 되지. 그래서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뭐 그거 별 내용 없죠. 자, B번. 너무 좁은 토지, 또 너무 좁은 거 나왔죠? 좁은 동그라미.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끊으세요. 그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후 밑줄 분할 동그라미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이 자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너무 좁으니까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하는 거면 쉽게 이해하죠.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되고 토지를 뭐 했어? 분할한 토지를 취득했다. 그 자도 현금 청산 대상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걸 했는데 기억납니까? 내가 집이 10채요. 조합 설립인가가 났어. 조합은 몇 명이야? 한 명이잖아. 조합 설립인가가 났어. 조합은 한 명으로 결정됐는데 나한테서 누군가가 집을 샀어. 100채 중에서 너무 많나? 10채 중에서 한 2채를 샀어. 조합은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미 조합 설립인가가 나버렸잖아. 조합 설립인가가 나고 나서 한 명 걸 여러 명이 양수해서 소유하고 있다. 이 조합은 안 되는 거야. 그럼 조합 설립인가가 안 났어. 정비구역만 지정됐어. 정비구역만 지정되고 조합인가 안 났어. 이 사이야. 그런데 내가 집이 10채인데 나한테서 집을 누군가가 샀어. 아직 조합 안 만들었잖아. 그럼 나중에 조합 설립하겠지. 그러면 그 나한테 집 산 사람 조합은 돼 안 돼? 응? 된다고. 조합인가 나기 전에는 된다 이 말이야. 집을 사면 된다고. 자, 정비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인가가 안 났어. 안 난 상태에서 내가 땅을 하나 갖고 있는데 나한테서 땅을 샀어. 나중에 조합 만들면 이 사람 조합은 돼 안 돼? 뭘 어렵게 생각해. 정비구역 지정된 동네에 내가 땅이 하나가 있어. 그 땅을 샀다고 이 사람이 소유자 바뀌었잖아. 그럼 나중에 조합 만들면 내가 조합은 돼? 땅 산 사람이 조합은 돼? 당연하죠. 조합은 되지. 정비구역 지정되고 조합 인가 나기 전이야.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사이 쪽에 땅을 쪼갰어. 2개로 쪼개가지고 네 하나 내 하나 소유자가 2명 늘었지. 나중에 조합 만들면은 분할해서 취득한 자 조합은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쪼개면 안 된다고. 쪼개면 정비구역 지정돼도 얼마인지 사고 팔 수 있잖아. 쪼개면 안 돼. 쪼개면 안 쪼개고 사면은 당연히 조합은 되지. 산 사람이 조합은 되는 건데 쪼개버리면 안 된다니까. 정비구역만 지정돼도. 그러니까 정비법에는요 기준일을 정비구역으로 잡고요. 정비구역으로 잡고 얼마든지 사고 팔아도 돼. 산 사람 조합은 되는 거야. 쪼개면 안 된다니까. 그럼 이건 어때요? 정비구역 지정됐는데 다가구 주택인데 다세대로 바꿔버려서 다가구는 조합은 몇 명이야? 소유자 몇 명이야? 한 명이죠. 근데 다세대로 바꾸면 소유자가 늘어났습니까? 늘어났죠. 그러면 조합은 안 돼. 분양권 안 나와. 그런 얘기예요. 쪼개면 안 돼. 소유자가 늘어나면 안 돼. 이해되죠? 그럼 여기도 뭐예요? 정비구역 지정 후 뭐를 했어 지금? 분할했잖아. 분할이 문제인 거예요. 분할 안 했으면 아무 상관없어. 분할해서 토지를 취득한 자는 현금 청산 대상이라니까. 청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청산 대상이 되겠습니다. 10번 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토지 내 너무 좁은 토지 괄호로 묶어주세요. 너무 좁은 토지. 너무 좁답니다. 이제는 건물이 없네. 자, 너무 좁답니다. 며칠 뭐 할 수 있어? 넓혀 동그라미. 토지의 가람하여 보상 동그라미 보상. 세 번째 건축물부터 괄호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공유 지분 괄호로 묶어주세요. 이걸 교부할 수 있다. 우리는 이걸 환지 방식에서는 입체 환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정비법에도 토지 가진 자에게 이런 아파트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내용 없죠. 자, 그 다음에 D번을 했네. 분양 설계는 언제? 분분만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만료. 자, 어쨌든 우리 관리처분 계획에서는 우리 주택 공급이 당연히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 정비법은 한 세대당 집을 몇 채씩 준다? 한 채씩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1주택 공급 원칙이죠. 1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갖고 있어도 몇 주택? 1주택. 자, 세대를 달리하지만은 2명 이상이 1주택이나 1토지를 뭐 한다? 공유하고 있어도 몇 주택? 1주택. 그래서 무조건 한 주택 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이 세대당.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외가 있죠. 이래도 불구하고 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강목의 경우는
다음 항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한다. 이 돼 있죠. C가 아니고 E구나. 눈이 많이 나쁘네. 박스 안에 2명 이상이 1토지 공유, 1토지 동그라미, 1토지를 공유할 때는 밑줄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으면 조례로 공급한다. 무슨 말입니까?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면 지금 몇 채죠? 한 채. 토지도 공유하고 있으면 몇 채? 한 채. 우리 토지 대신에 주택 줍니까? 준다는 얘기에 지금 토지 대신에 주택 주잖아. 그런데 공유는 한 채만 밖에 안 주잖아. 그런데 주택 공유는 예외 없이 무조건 한 채야. 근데 토지 공유는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단 말이야. 토지는 면적이 천차만별이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는 조례로 따로 정한다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한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공유를 하고 있을 때 공급 방법을 조례로 정하는 건 토지 공유다, 주택 공유다. 토지 공유. 그걸 하는 게. 우리 시험에는 그 점이 아직까지 안 물어봤어. 근데 다른 시험에서는 물어봤습니다. 토지 공유. 두 번째,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주택 소유한 주택수만큼 줄 수 있다고 돼 있죠. 소유한 주택수만큼. 자, 요거는 밑에 박스 안에 네 가지를 적어놨는데 밑에 마지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있죠. 그거는 삭제시켜버리세요. 이게 없는 거야. 자, 세 개만 기억하면 되는데 거꾸로 올라갑니다. 국가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죠. 얘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가진 것만큼 줄 수 있다. 두 번째, 그 위에 근로자 숙소 기숙사죠. 많이 보셨죠? 가진 것만큼 줄 수 있다.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첫 번째. 자, 뭐가 아니어야 돼?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어야 되지요.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이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다. 그냥 제가 강남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강남 아닌 재건축은 가진 것만큼 줄 수 있다. 대구에서 재건축을 합니다. 집 몇 채까지 준다? 가진 수만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현 정부 들어서서 대못을 박아버렸지요. 다만 요걸 넣어버렸네.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지역 밑줄. 이때는 한 채밖에 안 주겠다. 이제는 대구도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뭉긴 지역은 재건축을 할 때 한 채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맨 밑에 내려가 보세요. 맨 밑에 점.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입니다. 과밀억제 권역이 아닌 재건축은 가진 것만큼 줄 수 있다면은 과밀억제 권역인 재건축, 강남 재건축은 한 채밖에 안 준다 이렇게 가야 맞지요. 그런데 한 채밖에 안 준다가 아니죠. 소유한 주택수 범위 안에서 몇 주택까지 주겠다고? 3주택까지 주겠다. 3주택까지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이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단수정을 또 박아버렸죠. 다만 투기과일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밑줄. 여기서는 한 주택밖에 안 준다. 그래서 서울에 투기과일지구 다 묶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서울에는 무조건 재건축하면 몇 주택? 한 주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주택이다. 그래서 재건축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경우와 과밀 억제 권역인 경우 두 가지를 나눠서 꼭 기억하시고요. 그 위에는 1+1이라고 그랬죠. 1+1 가격 범위. 그 가격이란 건 가격 동그라미. 그 가격이란 건 무슨 가격이다? 종전에 갖고 있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이죠. 말 나온 김에 물어볼까? 종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했어?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일이잖아. 그날을 급한 가격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면적 동그라미. 자, 종전에 토지나 건물을 많이 갖고 있는 자는 가격이 높을 것이고요. 그 가격 범위 안에서 두 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가격이 안 되면은 종전에 집이 면적이 컸죠. 그 면적 주거 전용 면적 범위 안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1+1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 주택은 조그마한 거 준다는 거죠. 그 조그마한 주택 사이즈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 60 이하입니다. 그 사이즈를 기억하세요. 한 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줍니다. 그리고 이 60 이하의 주택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되죠. 소유권 이전 시일이 언제? 다음 날부터 몇 년? 3년간 전매도 안 되고 전매를 뭐도 안 돼? 알선할 수도 없다. 전매를 알선할 수도 없다.
그 전매는 뭐 우리 주택법의 전매가 똑같아요. 상속 빼고는 다 안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자, 거기까지 기억하면 관리처분 계획의 중요한 기준까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지요? 좀 쉬었다 합시다. 바쁘지도 않은데.